오늘부터 이제 센을 나갈 거고, 센은 일단은 A단계는 따로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개념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B단계 같이 몇 문제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단계는 수업 시간에 잠깐, 사실 시간을 많이는 못 주고, 잠깐 이제 풀 시간 줄 테니까 그 풀 시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중요한 문제들 같이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2월 한 달 해서 일단은 뭐 다 끝내면 좋긴 한데 일단은 시간상 통계적 추정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최소한 2단원은 끝낼 거고요. 최소한 2단원은 끝낼 거고 만약에 이제 3월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쌤은 멈출 거예요. 버리지 마. 작년에 실제로 버린 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버리지 마. 쌤 남은 거는 우리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복습할 때 활용할 거니까 진로 나가는 데까지는 나가보고 나가고 남는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복습하면서 쓸 거니까 버리지 말고 집에 두세요. 2월 한 달 우리 쌤 쓰고 뒀다가 이제 5월 달에 다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월 달에 우리가 지금 월급 오고 있잖아.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우리 3월 달에는 수특하기로 했죠. 그치? 그래서 월요일에는 수특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금요일은 올 때마다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저번에 봤던 중간고사 형식으로 시험 매주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매주 봐봤자 시험 때까지 8번밖에 못 봐.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알겠죠? 뭐 시험 때 다다라서는 시험을 뭐 더 자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매주 한 번씩 봐도 8번밖에 못 봐요. 8번이라고 해봤자 작년에 광명지역 기출 한 바퀴, 광명지역 기출 한 바퀴 돌면 끝이야. 몇 번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특이랑 이렇게 시험 진행될 거고 우리 지금 1월 달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숙제 프린트 매주 하나씩 나왔죠? 맞죠? 매번 수업마다 하나씩 나왔지? 얘도 마찬가지로 매 수업마다 하나씩 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갔던 숙제는 그냥 우리가 진도 나간 거 복습 과제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숙제는 중간고사 범위 전체 복습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 한두 번 복습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다 보면 뒷부분 할 때 앞부분 다시 까먹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복습 프린트를 이제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하나씩 줄 테니까 이것도 일이야. 벌써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줄 수 있어, 4월 달에. 그런 거니까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줄 거고 이제 뭐 문제 양은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당연히 다르겠죠? 월요일에는 수특도 나가고 수특에다가 플러스로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할 거니까 수업 시간은 이렇게 진행되고 당연히 진도 나간 만큼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수특은 양이 애초에 적다 보니까 양이 뭐 해봤자 한 달원에 뭐 30문제도 안 돼요. 사실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수특에다가 모의고사 진행될 거고 얘는 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숙제 프린트 뭐 매 수업마다 하나 나갈지 매주 하나씩 나가서 뭐 금요일날 검사를 할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3월달은 진행되고 2월달까지는 센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4월달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번에 설 연휴가 월화수죠. 월화수고 월요일은 당연히 쉬는 거야, 설 연휴에.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왜 생각이 바뀌신 건지 모르겠지만 3월 2일도 월요일이죠. 3월 2일도 월요일이에요. 근데 얘가 대체공휴일이야. 3일절이 일요일이어서. 근데 이때도 쉽니다. 3월 2일도 쉬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때도 쉬고 이때도 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보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계약을 하고 나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설 다음 주에 얘를 그냥 앞으로 당겨서 한 타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강을. 알겠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평소 하듯이 3시간을 풀로 할지 아니면 뭐 수업만 하고 클리닉은 없이 보낼지 클리닉만 하고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아니면 와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시험 보고 해설하고 갈지
그렇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험 뭐 보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고, 해설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 그건 그 형식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원래 월금에 오니까, 화수목 중에 하루 골라서, 안 오는 날? 아니면, 안 오는 날? 근데 어차피 너네, 확통 말고도 다른 과목 때문에 많이 오지, 평일날. 아니야? 월급만 딱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웬만하면 월금으로 해야겠네? 무튼, 그거는 이제 고민해봅시다. 알겠죠? 아니면,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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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목? 무튼, 그거는, 요일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월금 낮 시간, 근데 월금 낮 시간에 오고 월금 저녁에 오는 거랑, 그냥 월금 저녁은 그대로 있고, 화수목 낮 시간 하루 오는 거랑, 뭐가 더 나? 거기서 거기야? 무튼, 그거는, 요일은 내가 어차피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그 보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을 그때 가서 또 짜봅시다. 그죠? 설 전에 한번 내가 또 날 잡아서 한번 물어볼게, 너네한테. 언제가 제일 좋을지. 알겠죠? 그렇죠. 무튼, 그건 하루 정도는 보강을 해서,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그냥 수업을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진행된다. 3월 2일은 쉰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설 연휴 때도 쉬고, 알겠지? 그 대신 설 숙제는 따로 이제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튼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봅시다. 원순열부터 얼른 합시다. 오늘은 일단 원순열이랑 중복순열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뭐 중복조합 조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봅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원순열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중복순열 나오는 건데, 원순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으로 배열하겠다 해서 원순열, 이게 개념인 거고 이게 정인 게 맞는데,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보기로 했었다. 원순열 이 정의 말고 무언가를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생기는 순열을 전부 다 원순열로 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원형만 나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전이 안 되게끔 무언가를 고정시켜주면 중복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다? 원순열은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고른 걸 고정시켜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인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였고,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뭐 순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n-r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문지만 알아두시고, 문제에서는 안 쓸 거니까 그냥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23번에 이런 거죠. 23번에 부모님을 포함하여 총 4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 보도록 해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원순열은 결국 한 명을 고정시킬 건데, 지금 영철이네 부모님의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니까, 뭐 영철이네 아빠를 여기다 고정시키면 그 맞은편에 엄마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될 거다. 그럼 몇 명 남은 거야, 결국? 6명 남는 거죠. 그치? 8명이니까. 그러니까 6팩이다. 쓰시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원순열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7번 볼게요. 27번.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보고 시단계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27번에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얘는 A와 B, 얘는 B와 C, 그러니까 결국에 B가 겹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번엔 누굴 고정시키면 되겠어? B를 가운데다 고정시키면 되겠죠? 그럼 B를 고정시켜. 그러면 A와 B는 이웃하는 거니까 A는 요 왼쪽 아니면 요 오른쪽에 들어가겠네? 몇 개? 2가지 있을 거고요. 내가 A를 여기다 썼어. 그러면 B와 C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C는 여기 안 오겠네? 맞죠?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여기는 이미 앉았으니까 전체 6자리 중에 몇 자리 남아 이제? 3자리. 이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겠네? 그 C가 뭐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아? 3명 앉았으니까? 3명 남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3명은 조건 없이 그냥 앉히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 원순열은 누군가 한 명을 고정시킬 건데, 그 고정시키는 게 당연히 조건이 걸려있는 애를 고정시키는 게 편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 유형 3번에 평면 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도형 보면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도형만 보세요. 도형 보면 얘가 원형이고 원순열인데 얘를 아무리 돌려도 가운데 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원순열이 아닌 것과 원순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얘와 이 가운데 있는 얘와 이 바깥에 있는 얘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얘와 얘가 구분이 안 되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치, 은혁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 7가지 색깔을 칠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하나 골라놓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원순열을 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1번 보시면 얘는 뭐야? 그러면 안쪽 원순열과 바깥쪽 원순열, 원순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안쪽에 칠하는 색깔과, 지금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색깔이라고 볼게요. 안쪽에 칠하는 색깔과 바깥쪽에 칠하는 색깔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된다. 다른 원순열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2개 중에 먼저 몇 개를? 6개를 먼저 골라서 안쪽에다 먼저 배치를 시켜보겠다. 그럼 그 배치시키는 건 몇 팩토리얼이다? 5팩이다. 그래놓고 나머지 6가지 색깔도 여기다가 칠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쟤도 원순열이니까 쟤도 5팩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 틀린다고. 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여기다 파란색을 칠했어. 그럼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제 구별이 되는 자리야? 안 되는 자리야? 구별이 되는 자리라고요. 왜? 얘는 빨간색과 인접하네? 얘는 파란색과 인접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쪽 걸 칠하는 순간 바깥쪽 건 뭐가 된다?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원순열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하나 칠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순열 하나 해결할 때마다 걔를 가지고 얘가 그 다음 게 원순열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4번에 입체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야. 원순열인 것과 원순열이 아닌 거 섞여 있을 거니까 그거부터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34번 한번 풀어보세요. 34번. 3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은혁이랑 지원이 멍 때리지 마시고. 그때 줬잖아 그거. 풀었잖아. 추가 프린트 줘? 너 멍 때리고 있지? 안 되겠다. 잠깐 풀고 있어봐. 다 풀면 이거 풀어? 그런 시간에 놀지 말고. 볼까요? 보시면 얘도 지금 입체도형인데 지금 위의 면과 아래 면 얘는 원순열이죠.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왼쪽 면과 오른쪽 면 원순열이죠. 그다음 앞면과 뒷면도 원순열이지. 얘는 지금 원순열이 총 3쌍이 있는 거야. 돌아갈 수 있는 애들이. 맞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위의 면과 아랫면, 그 다음 양쪽 옆면은 구분이 된다고. 맞나요? 구분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6가지 색깔 중에 먼저 2가지를 골라서 위의 면과 아랫면에다가 칠해보겠다. 그런데 얘를 이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써야 되는 거죠. 원순열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하겠다. 근데 그게 바뀌어도 그냥 위아래 바뀐 거니까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양쪽 옆면과 앞면 뒷면은 구분이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남은 4가지 색깔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노란색 쓰고 여기다 초록색 써보면 이제 마지막에 앞면과 뒷면을 할 때는 원순열이다 아니다. 원순열이 아니다. 왜? 앞면은 왼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초록색. 근데 뒷면은 왼쪽에 초록색, 오른쪽에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이제 양쪽 면, 다시 앞면과 뒷면은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팩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알겠죠?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저것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5번에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원순열과 이 탁자의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뭐야? 원순열은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어. 맞죠? 근데 이런 탁자, 38번 같은 탁자는 몇 개가 돼? 여기에도 고정시킬 수 있고 여기에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지. 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고. 맞죠? 왜? 이 자리는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고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자리는 왼쪽에 꼭지점이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구분이 되는 자리야. 맞죠? 근데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인 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 얘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게 2개인 거구나. 그래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2개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놓고 나머지 배열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순열과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 사각형 애들도 전부 다 원순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 가끔.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원순열이 아닌 거죠. 그냥 답이 오팩이에요. 알겠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면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원순열 아니에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정도 차이인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복순열 문제에서 요거 44번 저번 시간에 우리 시험풀이 하면서 했던 거죠. 뭐다?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면 어떻게 풀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나씩 채워 넣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교집합에 2와 5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A 합집합 B니까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긴 3개 있겠죠? 맞지? 근데 지금 전체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여기 바깥쪽에 1개 있겠네?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야? 2와 5는 쓴 거고 남은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남은 4개 중에 1개를 먼저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3개 남았네? 그럼 그 3개, 나머지 원소 3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을 바깥쪽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이쪽에다가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3, 4, 6이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럼 이 3개를 왼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죠. 왜?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답은 8, 4, 3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세요. 알겠죠?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그리고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는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당연히 이제 얘보다 조건이 많이 늘어난, 조건이 여러 개가 추가된 모의고사 문제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꼭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7번의 신호의 개수인데, 신호의 개수에서 내가 전에 이제 개념 원리 하면서 한번 강조했었던 게 뭐냐, 48번 문제였어요. 48번 문제. 얘가 이제 광명지역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1개씩 있다. 이 깃발을 합해서 총 n번이 아니라 뭐다?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라고 되어 있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n번이었으면 3의 n제곱이 답이잖아. 맞죠?
왜? 한 번 들어올릴 때마다 색깔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선택지가 3개 있으니까 한 번 들어올리면 3개, 두 번 들어올리면 3의 제곱, 3번이면 3의 제곱,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n번이었으면 뭐다? 3의 n제곱이다. 그치만 얘는 뭐니까? n번 이하니까 n이 만약에 1이라고 다시 n이 만약에 3이라고 정해지면 한 번과 두 번과 세 번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적어보면 한 번 하면 3의 1제곱, 두 번 하면 3의 2제곱, 세 번 하면 3의 세제곱, 네 번 하면 3의 4제곱, 5번 하면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몇? 3인 거고, 여기까지 더하면 12인 거고, 여기까지 더하면 39인 거고, 여기까지 더하면 120인 거고요. 여기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6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아, 그러니까 200번 이상이려면, 200개 이상이려면 얘구나. n은 5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100번 이상이야, 100개 이상이야, 그럼 여기겠지. 맞죠? 근데 얘는 지금 계산해보시면 80이래요. 100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낚일 수 있으니까 n번 이하라고 나와 있으면 앞에 것까지 다 더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념원리 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얘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얘는 이제 단어 하나 때문에 괜히 틀리지 마시고 잘 읽고 푸셔야 돼요, 문제.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유형 8번에 뭐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아서 쭉 넘어갈 거고 이제 배수 판별법 이런 것도 다 설명했었던 거니까 54번 보시면 54번에 문제 읽어보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말하다가 369가 들어있는 숫자는 박수를 치겠다. 그러니까 369 게임을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랬을 때 박수를 몇 번 치냐? 그럼 우리는 3이 들어가든 6이 들어가든 9가 들어가든 박수를 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3이 몇 개 있든 6이 몇 개 있든 9가 몇 개 있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모든 간에 다 박수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풀겠다? 결국엔 여사건으로 풀겠다. 왜? 세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3도 기준으로 세야 되고 6을 기준으로도 세야 되고 9를 기준으로도 세야 돼. 그 다음에 겹치는 것도 세야 돼. 맞죠? 그러니까 369를 다 세려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사건으로 하겠다. 그럼 어차피 전체는 1부터 999까지 999개일 거니까 뭐다? 369가 없는 걸 전체에서 빼겠다. 근데 얘는 지금 한 자릿수일 수도 있는 거고 두 자릿수일 수도 있는 거고 세 자릿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한 자릿수 중에 369가 안 들어간 숫자 몇 개니? 6개겠죠. 맞지? 1부터 9까지 중에 369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두 번째, 두 자릿수 중에 369가 안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6개. 0은 못 들어가니까. 그 대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몇 개? 7개가 되겠지. 0부터 9까지 중에 369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42개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 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6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7개, 그 다음도 7개 해서 값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999에서 빼면 된다. 라고 이제 시험 그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건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너네 1부터 999까지 왜 숫자가 999개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원래는 1부터 999까지 숫자가 999개인 이유는 한 자릿수는 1부터 9까지 9개고 두 자릿수는 90개고요. 세 자릿수는 900개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999개가 되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다. 한 자릿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0, 0, 1이라고 쓰면 되지 않냐. 만약에 내가 10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0, 1, 0이라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릿수도 그렇고 두 자릿수도 그렇고 앞에 0이 있는 세 자릿수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왜 999개다? 그냥 맨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0부터 9까지 10개고 얘도 10개고 얘도 10개고 다 곱하시면 1000이고요. 거기서 뭐를 빼라? 0일 때 한 가지만 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풀 수 있어? 369가 안 들어간 세 자릿수를 보고 싶다고. 최대 세 자릿수. 무슨 지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 7, 7 해놓고
1 빼시면 되죠. 0만. 그럼 얘가 뭐가 돼? 369가 없는 모든 숫자가 된다고. 최대 3자릿수. 얘가 4자릿수로 넘어가면 그냥 7 한 번 더 곱해주면 끝인 거잖아. 맞죠?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맞죠? 얘가 학교 선생님이 너네들 골탕 먹이려고 막 5자리까지 늘려. 이거 다 셀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늘어났을 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숫자 바뀌면 또 다른 방식대로 푸시지 마시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왜 이렇게 푼다? 한 자릿수여도 되고, 2자릿수도 상관없고, 3자릿수여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최대 3자리까지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3자릿수만 보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죠. 그냥 구하면 돼, 얘. 이게 어렵은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9번의 함수의 개수 문제들도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58번 문제예요. 58번 문제. 사실 58번 문제는 쉬워. 문제에서 보시면 x가 1, 2, 3, 4, 5고 y가 a, b래.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찾겠대. 그 말은 공역이 a, b죠. 근데 치역은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a, b여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소의 개수로 나눠보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근데 치역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뭐여야 돼? 2개여야 돼.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를 빼는 거야? 1개인 경우를 빼는 거야. 즉 너네가 어떤 해설지를 찾아서 봐도 다 여사건으로 풀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를 좀 더 늘려보자. 숫자를 좀 더 늘려볼게요. 잘 봐. 숫자를 좀 더 늘려보면 1, 2, 3, 4, 5에서 A, B, C, D로 이번에 화살표를 쏠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공역이 몇 개야? 4개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치역도 원소가 4개겠네? 맞죠? 그러면 전체는 저것처럼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있고 2개일 때 있을 거고 3개일 때 있을 거고 4개일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얘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빼겠네? 저거랑 똑같이 여사건으로 풀면? 그럼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5도 4개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4의 5제곱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맞지? 거기서 빼겠다고. 뭐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일 때를 빼겠다고요.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야. 그 말은 1개에 몰빵한다는 소리지. 맞죠? 1개에 다 몰려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야? A로 몰리는 거, B로 몰리는 거, C로 몰리는 거, D로 몰리는 거 몇 가지? 4가지다. 그 다음 두 번째,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건 요 4개 중에 2개만 선택받은 거니까 일단 뭘 하겠어? 4개 중에 2개를 먼저 고르고 시작을 하겠죠. 맞나요? 그럼 내가 B와 C를 골랐어. 그럼 얘네 5개는 무조건 B와 C로만 갈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개가 돼? 2의 5제곱개가 되겠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니? 2의 5제곱개 안에는 B로 몰리는 것과 C로 몰리는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을 빼야 되는 거야?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마지막으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똑같이 4개 중에 3개를 골라. 그럼 내가 B, C, D를 골랐어. 그럼 몇 개야? 3회. 5제곱이라고 쓰겠지. 여기서 또 못 빼야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또 이번엔 2개짜리도 빼야 돼. 얘네 중에 2개로만 몰리는 경우를 빼야 된다고. 그 뭐가 돼? 3C2 곱하기 얘네 2개로 몰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의 5제곱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쓰겠죠? 얘 똑같이 이렇게 갖고 와서. 괜찮니? 응. 뭐 틀렸어? 틀린 거 없지? 왜 뭐라 그래? 틀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여기까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쳐. 더 늘어나면? 한 7개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그 끄덕였잖아. 뭐가 이상한데? 이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해설지를 봐도 어떤 해설지를 봐도 다 이렇게 풀려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여사건을 왜 쓰는데? 직접 못 구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 반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시 들었었죠. 300명이 있어. 근데 딱 봐도 남학생이 많아. 그럼 누구 세? 그럼 여학생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사건을 활용하겠다는 건 그 반대 사건을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드러나. 그때도 여사건으로 풀래?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얘만 구하고 싶은데 전체에서 요 세 개를 빼래. 뭔가 이상해야 돼. 왜? 여사건이 오히려 더 많아져. 얘가 좀만 늘어나도.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너네 학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 1, 2, 3, 4, 5, 6부터 A, B, C, D, E까지 갈 거야, 이번엔. 그럼 여기 뭐가 늘어나? 원소의 수 4개짜리일 때가 늘어나겠네? 얘가 얼마나 길어지는데, 풀이가. 4개로만 늘어나는. 왜? 똑같아. 5, C, 4 해놓고, 얘 4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서 빼는 거야, 뭐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다 빼야 돼. 어느 세월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어, 전에. 얘가, 보면,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건, 저 공역이 3개까진 괜찮아. 3개까지는 오히려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생각할 게 적으니까. 그런데 얘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4개, 5개, 6개 점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러니까 3개보다 3개를 넘어서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굳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 왜? 반대를 구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하겠다? 직접 구하는 걸 보겠다. 이 문제에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다 해서 여사건으로 풀면 돼. 그런데 방금 예시로 들었던 거 1, 2, 3, 4, 5, 6에서 A, B, C, D 2로 화살표를 쏴볼 거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치역이 몇 개였으면 좋겠어? 원소가 5개였으면 좋겠어. 이걸 직접 어떻게 구할 거냐? 여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봐봐. 얘네들은 결국 각각 몇 개씩 골라? 함수니까 어차피 결국 하나씩 고르지. 맞죠? 그럼 우린 몇 개의 문자를 고르는 거야, 총? 6개의 문자를 고르는 거야? 근데 치역은 몇 개였으면 좋겠어? 5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중복이 몇 개 있네? 1개가 중복이네? 그렇죠? 2개가 이제 중복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A, B, C, D, E가 한 번씩은 다 선택받는 거고, 중복이 하나 있겠구나. 맞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5개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겠구나. 이게 뭐 고르는 거야? A, B, C, D 중에 중복이 될 애를 고른 거죠. 맞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골랐어. 그럼 A는 몇 번 선택받는 거야? A는 2번 선택받겠네. 그러면 이 6개, 1, 2, 3, 4, 5, 6과 A, B, C, D, E를 이제 1대1로 연결시키면 끝이네. 안 겹치게 1대1로. 6개와 6개를 연결시키는 거니까 몇 팩? 6팩인데 얘를 뭐로 나누겠니? 2팩으로 나눠주겠죠. 왜? A 2개가 겹치니까. 그럼 끝인 거야. 그럼 끝인 거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를 뭐하러 그렇게 이상하게 풀겠냐고. 알겠죠? 뭐다?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여사건으로 풉니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경우 여사건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풀고 수많은 교과서에도 얘가 다 실려있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에 함수 개수. 다 있어. 그냥 모든 교과서에 다 있다 보면 돼. 확통 교과서에. 모든 프린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에 다 있을 거야. 근데 어떤 걸 봐도 다 여사건으로 풀어. 내신 단계에서는. 알겠죠? 근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아닌 문제들도 있어. 이런 예시처럼.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 예시를 갖고 와서 너네 학교 시험에 내면 똑같이 여사건으로 풀 건 아니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라. 언제까지는? 공역이 3개까지는. 공역 3개까지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오히려 편해. 여사건으로 푸는 게. 근데 공역이 4개부터는 너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풀자? 이렇게 풀자. 그쵸? 그쵸?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우니까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단계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유형 9번까지 나간 거거든? 유형 9번까지 나간 건데, 여기 시단계에도 위에 보시면 유형이 다 적혀 있어요. 유형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숙제할 때,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B단계 푸시면 되고, C단계도 우리가 진도 나간 유형 맞춰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문제가 총 10문제예요. 총 10문제예요. C단계에서 있는 문제가.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상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드릴 테니까 86, 7, 8, 9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아니다, 6, 7,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86, 87, 88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결석해서 영상으로 학습을 할 때도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그냥 스킵하지 말고 멈춰놓고 풀어. 알지? 풀어보고 들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음.
그래, 저렇게 푸니까 이게 하는 것도 틀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못 봤나? 1번 틀렸어요? 그래. 틀렸어요? 변. 꼭지점. 그 정육면체 모서리의 개수 몰라? 모서리의 개수 몇 개야? 그래, 꼭지점이 8개인 거고, 정육면체에서. 모서리가 12개인 거고. 모서리가 변. 으휴. 모서리가 변이야. 꼭지점이고, 그건. 볼까요? 아이씨.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86번은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2와 6, 그 다음에 3과 4 이렇게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치? 어떻게 한다? 전체는 어차피 5팩토리얼일 거니까 거기서 2와 6이 인접한 경우와 3과 4가 인접한 경우를 빼겠다. 그 과정에서 중복이 있을 거니까 그건 한 번 더 해주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얘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사건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고. 87번 같은 거 괜히 실수해서 틀리지 마세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가운데 부분은 돌아가는 애가 아니야. 즉 원순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겠다? 9개의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건데 요 바깥에 있는 8개의 사각형은 돌아가. 근데 내가 얘를 돌려보면 결국에 여기 4개는 원순열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4개가 따로 원순열인 거야. 알겠죠? 얘는 돌아갈 때 얘네들끼리 돌아가는 거고 얘네들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순열이 2개가 섞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남은 8개의 색깔 중에 먼저 몇 개를 4개를 고르는 거고 그 4개를 골라서 여기 원순열에 집어넣겠다 해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뭐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하면 얘와 얘는 이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4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요거 계산해서 여기 K가 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됐어?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88번에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여기에 앉을 건데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모서리는 변이에요. 이거 변이에요. 그런데 변을 고르는 과정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원순열에서 어디에다가 고정시킬지 보는 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한 변에 내가 선생님 1명을 고정시킬 건데 그 선생님이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는 골라줘야죠. 맞죠?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에다가 내가 선생님 1명을 여기다 앉혔어. 그럼 나머지 선생님 1명은 자동으로 여기 앉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몇 명만? 4명만 나열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적히는 거죠. 됐나요? 서로 다른이구나. 오. 전체에서 6건. 네, 풉시다. 여기다 고정했다고 치면, 여기다 고정했다고 치면, 그 2번째 선생님은 어디 앉으면 돼? 여기 하나, 둘, 셋, 4자리에 가서 들어가면 앉으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4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 4명 앉는 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89, 90, 91 한번 풀어볼래? 오른쪽 세 문제 연달아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마지막 문제가 잘 안 풀리니? 못 풀고 있으면서 뭘 아니면. 같이 볼까요? 89번. 뭐 89번 맞추신 분들은 계속 푸세요. 보시면 이제 89번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건 만약에 이제 여학생 3명이 있는데 그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 애들부터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요런 문제와 지금 이 문제는 서로 달라. 왜? 지금 얘는 요 세 개가 한 번에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이웃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이웃하는 상황은 괜찮은 거잖아. 이 세 개가 한 쌍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쟤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저 모양.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제가 연달아서 저렇게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런 거니까 쟤만 아니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다. 내가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 전체는 3의 6제곱이겠죠. 맞죠? 3의 6제곱에서 빼겠다. 뭐를? 저렇게 3개가 인접한 상황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빼겠다. 그러면 저렇게 3개가 인접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뭐밖에 없어? 요렇게 3개, 아니면 요렇게 3개, 아니면 요렇게 3개, 아니면 요렇게 3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빼겠다. 뭐를? 4개 중에 1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를 골랐어. 요렇게 3개를 골랐어. 그러면 여기 3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자리만 채워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된다?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모는 앞에 3개와 뒤에 3개가 겹칠 수도 있죠. 나머지 애들은 다 괜찮아. 나머지 애들은 겹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에 3개와 뒤에 3개, 즉 한 가지 경우는 겹칠 수 있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는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와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쟤는 저 3개가 한 쌍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번은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문제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90번은 보시면 국번 4자리가 있고 전체는 8자리인 거야. 근데 그 국번에는 뭐다? 0, 2, 4, 6, 8만 쓸 수 있고 0, 2, 4, 6, 8만 쓸 수 있고 그 국번의 첫 번째 자리는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국번 4자리가 있는데 요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은 4가지, 4가지, 4가지죠? 맞죠? 그치? 반대로 하나 적겠었구나. 여기가 4가지고 그 다음 5가지, 5가지, 5가지죠? 그 다음에 뒤에 4번호가 있다고? 그 뒤에 4번호는 뭐야? 0부터 9까지 무슨 숫자를 쓰든 상관없는 거야. 9번만 0, 2, 4, 6, 8인 거고 이 뒤에 4자리 숫자는 뭐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10의 4제곱 이렇게 쓰겠네요. 다 곱하시면 답입니다. 됐죠? 단순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일단 91번인데 내가 뒤에서도 이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거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 또는 조건이 복잡한 문제를 당연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기 위해서 또는 그 경우에서 또는 확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맞죠? 복잡한 경우의 수일수록 나눠서 보는 거였잖아. 쉬운 애들은 그냥 한 번에 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이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얘 보시면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니까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을 할 거고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1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1을 기준으로. 정확히는 1이 몇 개냐? 왜? 0과 2는 그냥 막 나열하면 돼. 근데 1은 꼭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1에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0과 1은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개든 상관없고. 맞죠? 그러니까 뭐다? 첫 번째 경우. 1이 없는 경우부터 보겠다. 1이 없는 경우는 이제는 나 조건은 신경 쓸 게 아니니까 5자리를 배열할 거고 맨 앞에는 그냥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긴 그럼 한 가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가지겠네요. 맞죠? 1이 없는 경우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총 몇 개다? 총 16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이 한 개야. 1이 한 개야. 그러면 나 조건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우리가 5자리를 배열할 건데 1이 한 개 들어가는 경우만 보면 돼.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니? 1이 이후 5개 중에 1이 하나 들어갈 거야. 어떻게 되면 돼? 그냥 OC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1이 맨 앞에 오면 2의 4제곱이지만 맞죠? 1이 맨 앞이 아닌 다른 숫자에 오면 맨 앞에는 그럼 어디가 생겨? 2가 생기게 되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그냥 OCL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눈다? 1이 맨 앞자리에 왔을 때와 그러니까 한 가지와 1이 나머지 4자리에 왔을 4가지로 나눈다. 뒤에 4자리에 왔을 확률. 뒤에 4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로 바꾼다. 그러면 1이 맨 앞에 고정적으로 왔어. 그럼 이제 뭐라고? 나머지 애들은 0과 2로 채우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계일 거지만 맞죠? 1이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아닌 여기에 왔어. 그럼 맨 앞은 뭐로 고정이 돼야 돼? 2로 고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된다?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죠. 여기 4는 여기 4자리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16개고 얘는 32개니까 둘을 더하시면 48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부터 문제지. 1이 2개 있는 경우를 보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자리가 있고 우리는 그 1, 2개를 배치를 시킬 건데 앞에서 이미 했잖아. 뭐다?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와 그게 아닌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는 거 이미 앞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뭐다? 얘도 나누는 거죠. 1이 맨 앞에 고정적으로 오는 경우와 1이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인데 1은 2개야. 근데 그 와중에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나머지 1은 어디로 와야 돼? 여기 셋 중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뭐 하겠다?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여기다가 박아 놓으면 나머지 3개는 기본적인 나열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총 24개가 될 것이다. 괜찮니? 그다음 두 번째. 맨 앞이 아니야. 그럼 맨 앞은 무조건 뭐야? 이제는 2로 고정이죠? 맞지? 그러면 나머지 1, 2개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3가지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얘는 마찬가지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거고 내가 만약에 1을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2의 제곱해서 12개가 되겠네요. 그럼 몇 개다? 36개다. 마지막 네 번째. 1이 3개다. 그럼 1이 3개인데 이웃하면 안 돼.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조건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때는 그 조건에서 핵심이 되는 애를 가지고 결국 그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핵심이 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조건이 달린 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총 4문제가 남아있어요. 92번이랑 98, 99, 100번 이렇게 4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98번은 워낙 쉬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를 개념 원리에서도 봤었던 문제라 98번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92번, 99번, 100번 이렇게 3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안 풀린다 싶으시면 빠르게 넘어가서 뒤에 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3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얼른 풀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이제 92번 같은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뭐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어? 이 두 개 조건 보면 F,
4가 몇인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로 하겠다? F4가 1인 경우, 뭐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로 한번 나눠보겠다. 그래 놓고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6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9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조건 때문에 얘가 F의 1, 2, 3은 F4랑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불가능해요. 알겠지? 1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4, 4, 4밖에 없는데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 보시면 얘는 그러면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맞지? 그럼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뭐면 된다? 2, 3, 4 중에 고르겠다. 근데 아무리 작은 거, 그러니까 2를 3개 골라도 3보단 크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체는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찬가지로 뭔데?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고를 수 있는 건 뭐야? 1, 3, 4 중에 고르겠지? 그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1,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를 건데 합이 6보다 큰 게 많을까? 6보다 작은 게 많을까? 6보다 큰 게 많은 거야? 6보다 작은 게 많은 거야? 6보다 큰 게 당연히 더 많죠? 왜? 3과 4가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풀겠지? 전체는 이미 위에서처럼 27개로 구했고 3개 3개 연결시키는 거니까 거기서 뭘 빼겠다? 6보다 작은 거. 뭐 있어? 그치? 1이랑 1, 3 있죠? 그럼 얘 몇 개? 1개. 얘는 3개 해서 4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같으면 안 되니까 3은 아닐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다 했다? 1, 2, 4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볼게. 9보다 큰 게 많을까? 9보다 작은 게 많을까? 작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세면 되겠지. 여사건이 더 많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1, 1, 4 있고요. 1, 4, 4 있고요. 그 다음 2, 4, 4 있고 마지막 4, 4, 4 있죠? 그치? 그럼 얘 3개, 얘 3개, 얘 1개니까 여기는 그냥 7개 이렇게 나오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등식 문제에서 뭐다? 그냥 풀 때가 있고 여사건으로 풀 때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99번 있는데 99번이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99번 문제가 문제를 읽고도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문제 설명을 해드리면 1과 2와 8만을 활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근데 지금 문제처럼 1, 2, 8, 2, 8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180도 돌리면 이렇게 된다. 그럼 굳이 얘랑 어차피 돌리면 똑같은 건데 뭐하러 또 만드냐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만들어야 되는 카드의 숫자를 찾아봐라. 그러면 일단 전체는 각 자리에 1, 2, 8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거니까 전체는 뭐가 될 거다? 3회. 5제곱이 전체가 될 거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1, 2, 8, 2, 8과 8, 2, 8, 2, 1은 똑같은 거니까 중복이 요 안에 있다. 그럼 중복이 도대체 몇 개 있느냐? 봐봐. 내가 아무 숫자나 써도 너네 왜 굳이 1, 2, 8이라는 숫자를 준 거냐면 1, 2, 8은 180도를 돌렸을 때 그대로야 숫자가. 맞죠?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써도 180도를 돌리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가 이제 3의 5제곱이 243인데 243 안에는 중복이 그렇게 많을 거야. 맞죠? 어떤 숫자를 쓰든 돌렸을 때 다른 숫자가 돼.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얘를 반으로 나눠야 돼. 2개씩 다 중복인 거니까. 근데 얘가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겠어? 중복이 아닌 애들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겠지. 모든 애들이 중복이면 제가 당연히 2의 배수여야지. 2로 나눠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요 243개 안에 중복이 되는 애가 있고 중복이 되지 않는 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중복이 된다는 게 뭐야? 지금 얘와 얘는 중복이야. 왜 중복이야? 돌렸을 때 다른 숫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복이야. 근데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돼? 중복이 아닌 거. 돌렸을 때 같은 숫자인 거. 즉 좌우가 대칭 숫자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우가 대칭 숫자 뭐야? 5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야? 그럼 얘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얘가 정해지겠지. 대칭이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3개야?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라고. 그다음 마지막 가운데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가 있다? 27개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 1, 2, 8, 2, 1을 보시면 돼요. 얘 돌리면 뭐가 돼? 1, 2, 8, 2, 1로 돌아가잖아. 뭐야? 돌렸을 때 그대로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중복이야? 돌렸을 때 다른 숫자가 되니까 그 두 숫자가 중복인 거지.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27개면 얘가 지금 243개니까 27개를 빼시면 216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반으로 나눠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맞죠? 왜? 얘네들은 이제 다 중복이야. 2개씩. 맞죠? 얘는 중복이 아닌 애들.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주시면 135가 답인 거죠. 됐나요?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중복이 왜 생기는지. 왜 생긴다? 180도 돌렸을 때 다른 숫자가 되니까 중복인 거다. 중복이라는 건 다른 숫자가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00번인데 100번도 마찬가지로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니? 딱 봐도 F3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하고 가라. 그래서 F3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족권에서 F3은 홀수라고 돼 있으니까 F3은 1, 3, 5 중에 하나겠네. 맞죠? F3은 얘는 결국 1, 3, 5 중에 하나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가 1이면 1보다 작은 숫자는 없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1이면 안 되겠네. 그럼 어차피 2개밖에 없네요. 2개밖에. 그럼 첫 번째 뭐다? F3이 3인 경우를 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등식 조건 나오고 X가 3보다 작으면 1과 2 말하는 거고 3보다 크면 4, 5, 6 말하는 거잖아. 그치? 몇 개 안 되니까 쓰라고 그냥 쓰라고. 그럼 F3이 3인 경우니까 가운데 3이 있을 거고 3보다 큰 건 F1과 F2고요. 3보다 작은 건 F4, F5, F6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디로 화살표를 쏘게 될 수밖에 없고 1과 2로 화살표를 쏘게 될 거고 얘네들은 어디로 화살표를 쏠 거다? 4, 5, 6으로 화살표를 쏠 거다. 그럼 몇 개 얘는? 각각이 몇 가지 선택지가?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몇 개? 8개, 2의 세제곱개 곱하기 얘네들은 각각이 몇 개의 선택지가 있다? 3개의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3의 제곱 9개에서 72개가 나올 거다.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F3이 몇일 때? 5일 때를 보면 그냥 얘가 이제 가운데가 5로 바뀐 거잖아. 맞죠? 그러면 왼쪽 애들은 어디로 쏠 거고 왼쪽 애들은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서 쏠 거고 오른쪽 애들은 뭐로 쏠 거야? 전부 다 6으로 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선택지가 몇 개씩 있다? 4개씩 있다. 그러니까 4에 세제곱해서 64개가 있겠네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해주시면 136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웬만하면 그냥 B단계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 C단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B단계가 어려운 문제가 많거나 단원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단원이 있으면 이제 시간상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숙제할 때 C단계까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어요.